안녕하세요. 반가. 처음에는 카메라를 째려보고 강의하는 게 무지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이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어색하지 않군요. 재미를 느끼면서 어디를 쳐다볼까 하는 눈싸움도 하고 있다는 거.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거는 우한폐렴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고 거리두기 꼭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다음 주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에 실습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자, 다음 주 걱정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서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SNS 활용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기술. 지난주에는 5G까지 했죠. 5G. 자, 오늘은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꽃, 블록체인. 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일까요? 그거는 강의 끝나고 나서 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블록체인에 앞서 컴퓨터의 4대 구성요소 아시나요? 컴퓨터의 4대 구성요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저, 데이터. 이게 컴퓨터의 4대 구성요소라고 이야기하죠. 컴퓨터 4대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저, 데이터.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도 필요 없겠죠?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하드웨어 또한 무용지물이고, 결국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누가 필요해서 있는 건가요? 유저가 필요해서 있는 거죠? 유저가.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저. 결국은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매개체가 아닐까요? 내가 은행에 돈이 1억 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은행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은행에서 입출금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은행원들이 내 계좌 입금되고 출금되고 하는 거에 대한 입력을 할 수 있는 은행원. 만약에 인터넷 뱅킹을 한다면 내가 그 유저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내 계좌,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에 1억이라고
찍혀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작업들을 하는 거 아닐까요? 자, 결국은 컴퓨터의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슈퍼컴퓨터가 2대 들어와 있다고 하죠.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네, 기상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하드웨어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죠. 거기서 기상 예측 프로그램, 태풍 진로 프로그램,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테고, 그 예측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유저도 있어야 될 테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태풍의 진로, 태풍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간다는 거 하는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컴퓨터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 상의 노드의 수만큼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P2P 네트워크, 노드의 수만큼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다. 자, 하나씩 짚고 넘어가죠. 먼저 P2P 네트워크가 뭔지 이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쵸? P2P 네트워크. 자, 요거는 서버 베이스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P2P, 피어 투 피어라고 얘기하죠. 피어 투 피어. 피어 투 피어. 이 네트워크 상에 이 서버라고 하는 거는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구분이 됩니다. 주는 사람은 마스터, 받는 사람은 슬레이브, 서버, 클라이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P2P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라는 개념이 없고, 누가 주는 사람은 샌더, 받는 사람은 리시버, 이렇게 돼서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걸 P2P 네트워크 하죠. P2P 네트워크. 그래서 이 P2P 네트워크 상에 노드의 수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수입니다. 컴퓨터의 수. 자, 그러면은 이어서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건 거래 장부가 뭔지 알죠? 거래 장부. 이게 거래 장부입니다. 이 거래 장부. 이 거래 장부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박경호 10억 이렇게 써 있겠죠? 박경호 10억. 그런데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자, 암호화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 사이트 http convert
teststring.com /ko 해시 /sha256 이라는 사이트를 직접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 이게 뭐냐면 sha256이라고 하는 해시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해시 코드는 뭐냐면은 여기다 내가 한글을 써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요 해시를 생성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클릭하면요, 요런 숫자로 나옵니다. 요런 숫자로 자, 반갑습니다. 다시 해시를 생성하면 요런 숫자로 나오죠. 이게 암호화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한은행 계좌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박경호 10억. (1, 000, 000, 10 됐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시를 생성하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글자가 열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고정되어 있어요. 알고리즘이 고정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어떤 글자를 넣든지 간에 바로 이런 코드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걸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찾아내는 거.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여기에 글자를 한 글자를 썼든 여기에 글자를 한 글자를 쓰든, 자, 한 글자를 써도 똑같이 이런 바이트의 글자가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 글자를 써도, 만 글자 써볼까요? 한번. 이렇게 글자를 굉장히 많이 넣고 해시를 만들어도 딱 정해진 길이의 코드만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1이라는 숫자를 넣고 해시를 만들 때 하고 1이라는 숫자의 해시를 만들 때 하고 1점에 대한 해시를 만들 때 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글자가 나온다. 완전히 다른 숫자. 이해하셨나요? 응? 자, 이게 해시 코드를 이용한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 자,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가 뭔지 알겠죠? 원래는 신한은행 박경호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 있다? A2, A1D, 1146, A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글을 가지고 신한은행 박경호 10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글자가 다 이런 글자로 표기가 됩니다. 이 글자를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데이터들이 한 곳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노드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장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암호화된 공개 거래장부하고 블록체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암호화폐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공개 거래장부하고 암호화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거 있죠? 화폐. 화폐는 1세대는 엽전 같은 걸 만들었었죠. 엽전. 2세대는 동전과 지폐를 만들었었죠. 3세대 화폐는 카드, 신용카드가 3세대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4세대 화폐는 스마트폰으로 지갑을 만들어서 서로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거를 4세대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세대 화폐하고 2세대 화폐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화폐하고 4세대 화폐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장부로 볼 수 있는 거죠. 장부로. 박경호가 입금이 얼마가 되고 출금이 얼마가 돼서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화폐 아닐까요? 제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만원 거는 5만원권 1000장을 지갑에 넣고 있을 때 제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5천만 원, 내가 1억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개설한 은행 계좌에 내 이름으로 잔액이 5천만 원이 있다, 1억 원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화폐라는 거는 엽전이나 동전, 지폐가 화폐가 아니고 무엇이 화폐다? 컴퓨터상 검증된 기관의 장부가 곧 화폐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화폐는 뭐다? 화폐는 지갑에 있는 지폐가 화폐가 아니라 검증된 기관의 컴퓨터에 기록된 장부가 나의 화폐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경제학적인 측면, 일반적으로 우리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때문에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비트코인이 탄생 배경을 하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리 재산을 가지고 맡겨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모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브프라임 뭐냐? 서브프라임은 신용이 안 좋은 사람,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을 서브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준 그런 시스템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 거, 그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발생하느냐? CDO 이건 뭐냐면은 부채를 담보해가지고 담보해서 돈을 빌려줄 때 주는 증권이 CDO입니다. CDO. 그래서 CDO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서브프라임이 있고 프라임이 있습니다. 프라임은 등급이 좋은 사람, 서브프라임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DO가 확대됨에 따라 등급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다 대출을 해줬는데 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등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다 대출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모기지론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모기지 회사를 통해서 주택을 담보해서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사줍니다. 채권을 사주면은 이 채권이 나중에 돈이 되는, 그래서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재앙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채, 내가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돈을 갖고 있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채무로 발행하는 채권을 사서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부자들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2001년 야, 니들 미국 국채로 돈을 벌지 말고 이제는 다른 걸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신용 등급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눕니다. 프라임급, 이건 진짜 A급 고객들, 절대 돈을 떼먹지 않는 그룹. 그 다음에 알터 A 등급, 이 알터 A 등급은 위험도는 있지만 돈은 떼먹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산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등급은 빈곤층입니다. 빈곤층. 이 돈을 빌려줄 때 단계가 있습니다. 비바라는 게 있습니다. 비바는 뭐냐면 수입 증명을 하고 자산을 증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월급 통장을 까고 내가 실제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줘야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비바. 그 다음에 수입은 내가 월급 통장은 안 까도 돼.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월급 통장은 안 보여줘도 돼요. 나 그냥 연봉 5천 받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돼요. 말로.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나는 우리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 대해서. 그거를 시바 State Income Verified Asset, 그래서 시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사는 뭐냐면은 수입도 1,000원이고, 아유, 나 연봉 1억이야. 자기가 말로 하면 됩니다. 말로 하면 되고, 내 자산도 실제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집 2채 있어 라고 선언만 하면 됩니다. 선언.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를 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뭐냐면 선언도 안 해도 되고, 수입이 얼마인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 자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니나라고 그래요. 니나. 그 니나노 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나 가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게 니나 대출입니다. 니나 대출. 그런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자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니나 대출 같은 경우는 첫 1, 2년은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연 6%.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후에는 이자가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2006년부터 미국 주택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무지하게 떨어지겠죠? 그럼 원래 내 집이 1억인데 1억을 담보로 해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값이 4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서브프라임 계층이 돈을 못 갚으니까 서브프라임에 돈을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투자했던 돈을 다 회수를 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서브프라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갚다가, 그 다음에는 알트에 있는 사람들까지 돈을 못 갚고, 나중에 우량 등급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부동산 값이 오르고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담보부 증권을 발행한 투자은행과 금융기관이 모두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혼자만의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에 의존하던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불황을 겪게 된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선 양적 완화라는 걸 합니다. 양적 완화는 다른 게 아니고 돈을 막 찍어내는 겁니다. 돈을 계속 달러를 찍어서 국민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란 하나 사는데 수천만 원을 들고 가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 시위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99%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즉 금융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금융권에 종사하는 1%의 금융 거부들이, 부자들이 전체 부의 50%를 독점을 합니다. 독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1%의 금융 거부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돈도 적게 받고, 월가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시위.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은 1%에 해당되는 금융 거부들인데, 그 사람들은 전혀 피해를 안 받고 나머지 99%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건 사진 한 장인데, 여기 밑에서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와인 파티를 하면서 밑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문제점이 뭘까요? 돈 있는 부자들이 이자 소득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막 대출을 해주고 나서 그 대출한 거를 갚으라고 닥달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싸게 내놓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고, 시중에는 돈이 전혀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풀기 위해서 막 찍어내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빡빡해진 거고. 이걸 보고 있던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개발자가 9페이지짜리 논문을 공개합니다.